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분권의 힘이 더 강해졌습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 분위기가 더 강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경남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작년에 국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때를 대비해서 경남도 경찰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과 함께 과연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경남이 어떤 주춧돌을 놔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박찬혁 교수, 법무법인 민행 김세진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29일이었죠. 자치경찰제에 대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제가 어떤 것이길래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 걸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 좀 변호사께서 짚어주실까요? 네. 2018년 3월경이었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政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해서 지방분권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치경찰제도는 현재 국가경찰제도와 별개로 지역 주민 곁에서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제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2006년도부터는 제주도에서 자치경찰단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법적 근거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해 9월에 홍익표 의원이 네. 경찰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지난 5월 29일 날 20대 국회 임기 만료가 되면서 그 법안이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궁극적으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현 정부의 그 검찰개혁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이와 같은 경찰개혁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법안을 발의한 걸로 정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0대 국회에서 왜 통과가 안 됐는지도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현 정부에서 이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어떤 검찰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방자치경찰제도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경찰 개혁의 일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는 검찰 개혁과 같은 맥락에서 경찰 개혁을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그런 의견 대립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주제가요. 그 강소영 건국대 교수가 발제한 경남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박 교수께서도 이날 참석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경남지방경찰청에서 한국안전연구학회랑 공동으로 학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경찰관 분들과 실무자분들 그리고 연구진 분들이 함께 경찰 개혁을 위한 경남경찰 과제로 이제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강소영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한 주요 내용을 몇 가지만 짚어보면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 자치경찰의 인력 배분, 그리고 예산 관련하여 재정 자립도 확보 방안 등을 설명을 하셨고 네. 자치경찰 업무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의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남 도민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강 교수의 발제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들어보면요. 국회에서 이 자치경찰제 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국회에서 이 자치경찰제가 통과될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정부 입장과 당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찰보다는 자치경찰로 가는 것이 우리 네. 시민들을 위해서는 좀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이 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논의될 부분이 많아서요. 이번 국회가 통과시킬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찬혁 교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 변호사님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우선적으로 지방경찰제는 사실 해방 이후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그런 중앙 집권적인 국가 경찰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을 해야 되고 또 관련 제도의 변화도 수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가경찰사무와 지방경찰사무를 어떻게 구분할 건지, 그리고 국가직의 지방직으로의 전환 문제, 그리고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은 어느 기관에 부여할 것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예산 부담의 주체는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쟁점이 될 것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정부에서 두 가지 큰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그리고 두 번째 지방 분권화입니다. 올해 1월경이었죠.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요. 또 20대 국회 때 지방 분권 3법 중에 하나인 그 지방 이양 일괄법이라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21대 국회는 이제 거대 야당이 출범한 만큼, 그 거대 여당이 출범한 만큼 이와 같은 어떤 경찰 개혁에 아마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자치경찰 법안 통과도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제 큰 장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경찰의 행정 그리고 지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 물론 좋지만 그 전에 준비 단계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경찰 활동을 펼치는 것,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범죄 문제에 대해서 시민과 경찰이 함께 치안 주체가 되어서 협력하고 지지를 하자. 그래서 네.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이제 이게 자치경찰 제도의 사실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기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실제로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이러한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경남도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소방행정이나 경찰행정은 주민들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주체자의 어떤 인식에 따라서 그 승패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 조사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고, 경남도청과 경남경찰이 협업을 해서 일부 지역이나 또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또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기대,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우선 파악을 해서요.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민들과 더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그리고 지방자치와 이 자치경찰제가 맥락을 함께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도입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함께 좀 묶어서 지방분권과 같이 해결하고 또 협력하면 둘 다 이득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 부분이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문제를 개선하는데 경찰이 사고 통계를 내고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신호 체계와 교통 시설을 고쳐서 고치는 등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특히 예를 들어서 이게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셉테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진행할 때도 경찰이 혼자 진행한다면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자치경찰이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예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 자치경찰과 그리고 지방행정과 업무 융합을 통한 어떤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교통질서 정립, 학교폭력 대처, 그리고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사실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안전전담경찰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교안전전담경찰은 어떤 경찰 업무인 학교폭력 문제만 다루지 않고 지자체 교육청과 협력해서 학교 근처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그리고 식품 안전 등 학교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방자치경찰제도와 지방행정이 융합함으로써 어떤 서로 공조가 되어서 윈윈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창원에서 또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많은 그렇습니다. 사건, 사고 이렇게 접하실 것 같은데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 창원시에서 어떤 부분에 주력해서 이 경찰 행정력을 꾸려야 된다고 보세요? 네,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하는 업무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변호하는 업무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 범죄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고소를 하거나 또는 고발을 하거나 진정을 하는 등 그런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축구로 비유하자면 이제 수비 업무와 공격 업무가 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제가 창원에서 이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은 다양합니다. 뭐 단순 절도에서부터 강도, 사기, 뇌물수수, 그리고 강간, 그리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근데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가 좀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현재 실제로 가해자를 변호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 즉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보통 가해자 및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사적인 장소나 또는 외진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나 혹은 범죄 취약 지역이나 범죄 취약 대상 선정 및 순찰,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자치경찰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N번방 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자치경찰이 학교나 가정 등에 보다 밀착해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취약군들에 대한 치안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한다라면 여성들에게 보다 안전한 창원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 변호사께서 창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박 교수께서 보시기에 창원을 제외한 경남 다른 지역에서 자치경찰이 좀 더 고려해야 할 특징적인 지역이 있다면 어디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경남 지역이 넓어서 창원 지역을 제외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관광지가 있는데요. 뭐 거제라든지 통영이라든지 남해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지 교통 체증과 관련된 문제, 이런 민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적인 어떤 준비 계획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관광경찰 부서라든지 전담 인력을 편성하는 것도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양산이나 김해, 창원 이런 신도시 개발 지역, 최근에 이제 인구가 많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주택가라든지 또는 학교 중심 지역을 통해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또는 음주와 관련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12 신고 대처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게 제주도에서 시행은 하고 있지만 전 지역으로 확대되기에는 사실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안착하기까지 어떤 문제가 좀 가장 염려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좀 덧붙여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가장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112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업무를 나누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치자 관련 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치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치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주치자가 어떤 난동을 부리거나 또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경찰이 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분류를 확실하게 해서 네네.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자세하게 분류를 한다고 해도 일반 시민들이 이걸 숙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함께 출동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국민들이 조금 초기에는 혼란을 겪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 또 다른 걸 보면요. 업무 영역 충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재 그 홍익표 의원의 안을 보면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자치경찰의 일부 영역을 또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서로 영역이 겹칠 수가 있다는 건데 요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경찰 도입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국가경찰과의 업무 영역 충돌 부분입니다.
법령에서 국가경찰사무와 그리고 지방경찰사무를 구분을 하겠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혼선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 서로 업무를 미룬다든지 혹은 반대로 해당 업무에 대한 어떤 권한을 서로 주장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선적으로는 관련 법령이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련된 규정 이런 부분들을 명료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또 부족할 거고요. 만약 업무나 어떤 업무 권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또 이를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리해 줄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홍 의원님의 법안에 따르면은 자치경찰은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라는 조직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권한 충돌로 인한 다툼은 1차적으로 해당 시도의 경찰위원회에서 담당하고 네. 2차적으로 그 1차 시도경찰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말이 나오고 있는 게요. 지자체 재정에 따라 이게 좀 달라질 거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인구가 정말 없는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자치경찰 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질문은 제가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제 생각에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농촌 지역이라든지 또는 대부분의 지역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령화라든지 인구 감소가 된다고 해서 경찰력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역사회 조건이라든지 주민의 연령, 특성을 반영해서 보다 세밀한 치안 서비스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소방은 예산으로 인해서 그 치안에 불균형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네. 치안특별교부금이라는 형식으로 가칭 중앙정부에서 보존을 해주고 교육훈련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관들의 신임 이제 공무원들이 선발이 되면 경남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정상화될 때까지는 국가의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시는 사안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참 궁금한데 100을 최대 수치라고 했을 때 몇 점 정도 변화가 있을 걸로 보시는지 네. 그리고 어떤 부분일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점수로 표현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일단 65점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치경찰 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었고 그런 논의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그리고 국가경찰체제의 한계 등 지방경찰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호주, 일본 등에서도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를 혼합하는 그러한 절충형 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경찰제 도입으로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방범, 수사, 교통 등과 같은 민생 치안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고 또 신속한 대미 서비스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치안에 대해서도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치안에 대해서도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주민의 의사와 욕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런 치안 행정에 반영이 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남대 경찰행정학과 박찬혁 교수, 법무법인 민행 김세진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경남이 준비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 제도는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도구가 될 것인지 무기가 될 것인지는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미리 준비하는 오늘과 같은 시간이 계속해서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